그 기술이 회사 밖에서도 팔리나?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자. 단 1년만이라도 프리랜서로 웹기획, 콘텐츠 제작자, 강연을 하기도 했고요. 바리스타가 돼서 문화기획자가 돼서 그런 것들이 밥벌이가 되던가요? 네, 평균 에서 정도 버는 것 같아요. 회사 후에 직업 실험을 했던 365일이 그런 갈증을 해소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헛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퇴사 후 365일간 서울과 강원도 내 방과 사무실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넘나들면서 직업실험을 하고 있는 30살 김가현입니다. 소개 멘트를 엄청 열심히 준비해 주셨어요. 그만큼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 이제 막 퇴사를 해서 당장 내일부터 회사 안 가는 날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떤 거였는지. 가장 먼저 한 일은 회사 다니면서 직장에 입고 출근하기 위해 사모았던 정장 치마, 블라우스, 구두 버리기. 다 버렸다기보다는 친구들한테 나눠줬어요. 좋은 옷들. 아, 나 이런 옷 입는 회사 이제 안 갈 거야. 뭔가 하나의 선언 같은 거네요, 네. 진짜. 그거 하나씩 모아서 사는 것도 신입사원한테 그리고 엄청 부담이고. 나의 자산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흔히 정답사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초중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고, 대학에서는 취업 준비하고, 취업해서는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차를 사고, 결혼하고, 항상 다음 것들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이번에는 뭘 해야겠다 없이 살아보자. 그게 가장 큰 목표였던 것 같아요. 내 가능성이나 한계 같은 거를 최대한 다 열어놓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자. 단 1년만이라도 대신에 회사 밖에서 조직에 기대지 않고 그런 것들을 해내는 그게 목표였어요. 나에게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줬던 거네요. 그쵸? 그렇게 1년 정도 동안에 되게 다양한 실험을 했다고 들었어요. 맨 처음에 하게 된 일이 어떤 거였어요, 퇴사하고? 맨 처음에 하게 된 일이 프리랜서로 웹기획하는 거. 회사 안에서 쌓은 그 기술이 회사 밖에서도 팔리나? 그게 너무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개발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밤을 새우면서 네. 통화를 녹취했던 그래서 어떻게 됐죠? 잘 먹고 잘 살았죠. 한창 고임금을 받으면서 시간당 페이가 높더라고요. 그런 소프트웨어 IT 직구는 오히려 프리랜서가 더 돈을 많이 버는 되게 쏠쏠한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네요. 정말 헛되지 않았다. 그런 일을 시작으로 되게 다양한 일들을 했는데, 콘텐츠 제작자로 활동하기도 했고 강사로 강연을 하기도 했고요. 바리스타가 돼서 커피를 내리는 일도 했고 문화기획자가 돼서 1박 2일짜리 행사를 총감독을 하기도 했고 회사에서 했었던 일이랑 또 다른 일이고, 완전히 또 전공이랑도 또 다른 일이고, 완전히 새로운 일이었던 것 같은데, 최대한 겹치지 않는 일들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가 나에게 맞는지 실험해본 건가요? 네,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걸로 돈이 벌리는지 제가 했던 것 중에서도 또 되게 재밌었던 그런 일인데, 강원도에서 제 또래 청년들이 있어요. 그 청년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는지 인터뷰하는 그런 프로젝트였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서울 안에서 자원이 집중된 그런 환경에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강원도만 해도 서울 바깥의 어떤 지역들만 해도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굉장히 달라요. 그런 환경에서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여튼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그걸 보는 일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신선했고 영감을 많이 받았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울타리에서 살았나, 얼마나 좁은 가능성만을 생각하면서 살았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강원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평창, 춘천, 고성, 속초, 태백까지 다 다녀와서 계속 태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이 지역이 계속 마음에 뭔가 남을까, 계속 곱씹게 될까를 생각해봤는데, 태백이 과거에 석탄을 갖고 있어서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자원이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떠밀리듯이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런 자원의 핵심이 석유나 가스로 이동하면서 거의 내팽겨치다시피 버려진 그런 도시가 됐단 말이에요. 잿빛 도시. 그게 약간 초중고 입시 취업까지 막 떠밀리다시피 경주마처럼 준비를 하다가 이제 뭔가 낙동강용 오리알이 된 제 자신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 도시의 모습이 나처럼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왔던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머리를 비우고 싶고 쉬고 싶고 인생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싶을 때 이곳에 오면 좋겠다, 나랑 같이 얘기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 행사를 만들게 됐죠. 태백에 1박 2일 동안 로컬 트립을 하면서 명상을 하는 그런 행사였는데 반응이 어땠어요? 많이 울고 가셨어요. 아, 그래서 진짜요? 제가 태백을 막 오열 스팟이라고 근데 뭔가 팟캐스트도 하셨고 막 이런 일들도 할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바리스타를 또 했다고 들었어요. 그거는 또 어떻게 하게 된 거죠?
우리가 항상 사무실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막 머리 쓰는 일만 하잖아요. 그게 정신노동의 영역에 있다고 치면 저는 막 손기술, 내 감각을 이용해서 일을 하는 육체노동에 되게 로망이 컸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타일 시공을 하고 싶거든요. 타일 깔고 막 줄눈 넣고 진짜 장인처럼. 그게 또 페이가 좋아요. 아, 그것도 알아봤어, 네. 언제. 그래서 그걸 하고 싶었는데 그건 너무 도제식이고 진짜 공사 현장에서 살지 않으면 배우기 어려운? 실험이 안 되더라고요. 실험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그래서 장벽이 낮은 바리스타 커피의 길로 우연히 들어서게 됐는데 이게 일하는 리듬이 사무실 노동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이를테면 사무실 노동 같은 경우는 되게 무던할수록 예민함을 죽일수록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아요. 그 자리에서 누가 고객사랑 싸우던 부장님이 뭐라고 막 갈구던 되게 무덤덤하게 부처처럼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아, 일 잘하네, 사람 좋네 이렇게 평가받잖아요. 자기를 계속 지워야 되는 그런 거죠. 근데 커피 같은 경우는 그런 육체 노동 같은 경우는 내 감각을 잘 활용할수록 잘 살릴수록 성과가 좋고 좋게 평가를 받아요. 커피를 예를 들면 입자가 붉은지 가는지 내 손으로 만져봐야 되고 우유가 잘 데워졌는지 소리로 듣거나 뭐 냄새로 맡거나 맛을 보거나 그게 다 내 감각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작업이거든요. 나를 되찾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사무실에서 내가 하는 일들은 그 일의 크기가 나보다 훨씬 몸집이 큰 일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즉각적인 반응이 잘 오지 않고 큰 프로세스 중에 나는 이 부분만 담당하고 있고 정말 부품처럼 그게 어떤 식으로 결과물이 나왔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서야 알 수 있고 항상 사후적인 평가인데 커피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내 손을 타야만 가능해지는 그리고 그게 고객한테 나갔을 때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는 그런 반응이 너무 좋다. 가연님 되게 그냥 노동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계속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제가 일을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 퇴사하고 여러 가지 직업을 했는데 누구나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기회는 대체 어디서 얻고 어떻게 얻은 거지? 그런 게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그거를 되게 한마디도 꼭 집어서 이걸 하면 저처럼 됩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회사 밖에서 내 거라고 할 만한 거를 조금씩이라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스타를 매일매일 한 장씩 꾸준하게 올리더라도 그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는 거 아닐까? 그럼 그걸 보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사람이 내 동료가 되는 거고 그럼 힘을 합쳐서 더 큰 거? 조금씩 더 큰 거 해나갈 수 있는 거고 당장 했던 걸로 연결될 거라고 확신은 못하지만 씨앗을 많이 뿌리고 다니는 거죠. 농부처럼 성실하게. 가연님은 퇴사를 하기 전부터 계속 뿌렸던 거고 되게 오랫동안 뿌려서 지금 수확하면서 여러 가지를 해보는 그런 과정이네요. 근데 처음 해보는 일이거나 그러면 되게 약간 두렵기도 하잖아요.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일일까? 하면서 그러진 않았었어요. 항상 모든 일이 되게 어렵고 힘든데 그게 잘 마무리됐을 때 그런 성취감, 자신감 그게 반복되니까 약간 마약처럼 계속 그걸 반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작은 성취들이 보이니까. 그리고 제 주변에 동료들이 많아졌잖아요. 회사 밖에서 만난 동료들. 그럼 그 동료들한테 물어볼 수 있고 어떻게 했는지 그 사람을 레퍼런스 삼아서 따라갈 수도 있고 하우투만 알면 일의 종류나 직업의 성격이 바뀌어도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뭔가 나다운 일, 나에게 맞는 일을 찾은 것 같은지. 이 직업 실험에서 제일 흥미로웠던 건 진짜 나답지 않은 일을 했을 때 그때 더 많이 성장하고 가능성이 열리고 더 많은 영감을 얻고 그 나답지 않은 일이라는 건 지금까지의 가연님 라면 선택하지 않았을 그런 일이었는데 이를테면 강원도를 간 것도 내가 서울 토박이고 친구들도 다 서울에 있고 사실 갈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강원도 하면 감자인 줄 알았어요. 진짜 감자 말고 없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다르고 내 무대가 너무 좁았고 그런 걸 깨달은 거죠. 사실은 누군가가 답이라고 내밀었던 것들이고 내가 내 힘으로 생각했던 적이 없었던 거죠. 그 전에는 지금은 내 힘으로 스스로 찾은 답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 깨고 나오려고 하는 거고 나다운 일은 사실 그 모든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조합을 할 것인가 그게 나다운 일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나는 손기술을 써서 일하는 것도 좋고 머리를 써서 일하는 것도 좋은데 그럼 이 비율을 어느 정도로 맞출까? 어떤 일로 그런 욕구를 해소할까? 그러니까 밸런스, 균형점? 이걸 찾아나가는 게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밥벌이가 되던가요? 밥벌이가 되고 퇴사를 막 결정했던 시점에는 사실은 한 반년 정도 이렇게 백수인 듯 백수 아닌 생활을 하다가 다시 회사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목표했던 1년을 결국에는 먹고 살았고 지금은 플러스 알파의 시간이거든요. 어느 정도의 돈을 모으죠? 한 달에? 매달 다르고 무슨 일감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평균 120에서 150 정도 버는 것 같아요. 큰일이 들어오면 또 많아질 거고. 그쵸. 내가 조금 더 부지런하면 조금 더 벌겠죠? 지금은 그냥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내 시간을 더 많이 갖는 삶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1년 차예요. 회사 밖에서 일을 한 게 1년 차에 이 정도 수익이라면 회사 1년 차랑 비슷한 것 같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더 연차가 쌓이면 프리랜서로서의 좀 더 많은 돈을 벌지 않을까? 회사를 다녔다면 그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되게 재정적으로는 되게 안정적이었을 거고 하고 싶은 거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불안감은 없나요? 우리는 입사해서 정년 퇴임을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월급이라는 것도 결국에 회사가 주고 싶을 때까지만 이어지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나는 지금 단계에서 지속 가능한 수익을 만들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나, 어떤 변화에도 적응하는 나, 어떤 일 앞에서도 맥락을 갖추는 나, 내가 하는 일을 설명하고 왜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나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게 지금 내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회사 밖에서 먹고 사는 실험을 하게 된 거고요. 여하튼 365일을 살아냈잖아요. 숨 쉬고 살고 있고 내가 먹고 사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돈을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꾸준히 벌 수 있는 그걸 고민하는 게 이 다음 단계에 저한테 놓인 숙제이겠죠. 365일 동안 그렇게 했었던 일들이 주는 그 성취감과 회사에서도 일을 열심히 했었고 그 전에도 입시도 열심히 했었고 항상 열심히 했었잖아요, 가연님은. 그때의 성취감과 어떤 게 질적으로 다른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돈에 얼굴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돈에도 얼굴이 있는 것 같아요. 회사 안에서 한 달 동안 일을 하고 번 300만 원과 내가 회사 밖에서 삽질하면서 고군분투해서 번 돈 150만 원,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숫자적으로는 당연히 회사에서 번 돈이 많지만 저는 제가 번 150만 원이라는 돈이 더 밀도 있고 더 단단하고 더 튼튼한 돈인 것 같다. 나는 그런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 약간 근육질의 돈? 그런 돈을 조금씩 더 많이 버는 시간을 쌓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다르지 않을까? 회사 생활과 회사 밖의 생활은. 회사 생활을 하던 저는 광화문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반경 2km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회사 다닐 때는 제 인생의 통제권을 회사가 갖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어요. 회사가 오라는 시간에 출근해서 허락해주는 시간에 퇴근하고, 회사가 시키는 일을 하고, 회사가 배정해준 사람과 일을 하고, 회사가 주겠다고 말한 월급만큼만 받고 딱 그만큼의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근데 그것도 회사가 허락해주는 날까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통제권을 내가 가져오고 싶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누구랑 일을 하고 어디에서 일할지는 내가 정하고 싶다? 라는 갈증이 있었고, 회사 후에 직업 실험을 했던 365일이 그런 갈증을 해소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 일을 내가 만들고 내 동료를 내가 찾고 내 무대를 내가 만드는 삶? 삶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실험이었던 것 같아요.